2020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1단원 순열 레벨 3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 1번 그림과 같이 9개의 점 A, B, C, D, E, F, G, H, I와 이 점을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들 10개 선분이 쭉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점들을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겠대요. 근데 어디랑 어딘 같은 색 칠해야 되냐면 B하고 H 이 둘은 같은 색을 칠할 거고 10개의 선분 양 끝점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A점에 빨간색을 칠해. 그럼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 아닌 뭐 주황색이나 노란색 이런 걸 칠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칠하고 나면 B하고 D는 C와 다른 색을 칠해야 된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파악됐죠? B하고 H는 일단 같은 색. 맞죠? B하고 H가 같은 색. 그 다음에 선분의 양 끝에는 다른 색. 자,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A, B, C, D, E, F, G, H, I 이렇게 있는 상태고 A, B, C, D, E, F, G, H, I 선분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다음 B하고 H에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된대요. 그래서 B하고 H에 이렇게 같은 색을 칠해 놓을게요.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색깔이 3개가 있잖아요. 네모, 동그라미, 하트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둘이 같은 색인 경우에 대해서 계속 볼 건데 첫 번째 A도 BH와 같은 경우를 보죠. A도 BH하고 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를 먼저 볼 거예요. 자, A하고 BH가 같은 색인 경우 일단은 C에 들어올 수 있는 색은 그럼 몇 가지죠? 2가지죠. 맞죠? 지금 네모니까 뭐 동그라미 와도 되고 하트가 와도 되고 맞나요? 근데 지금 봐봐요. 자, C에 들어올 색이 동그라미나 하트 이렇게 봤죠? 그쵸? 그러면 뭐 하트가 오든 동그라미가 오든 D는 자, 네모 하트면 무조건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무조건 하트예요. 그러니까 D는 결정권이 없어. 무조건 하나의 경우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쵸? 됐죠? 자, 우리 A는 BH랑 같은 경우고 C에 대해서 2가지를 줬고 C가 결정이 되면 D는 1가지 C, D까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G를 보면 G에 대한 선택권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지금 색이 다른 색이니까 G에 칠할 수 있는 거 1가지 색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럼 G에 칠할 1가지 색은 얘랑 얘를 피해서 무언가를 칠해야 되죠. 그쵸? 맞죠? 뭐 이렇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2가지 색이 겹쳐져 있으니까 F도 선택권이 없어. 1가지예요. 맞죠? 대신에 E는 F와 다른 2가지 칠해주면 되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끝에 있는 I도 H랑만 다른 2가지 중 하나만 칠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8가지의 경우가 나오겠어요. 됐나요? 자, 2번째. 이번에는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둘, 셋 이렇게 있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고 여기부터 차례로 A, B, C, D, E, F, G, H, I 이런 경우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B하고 H는 같은 색을 칠해야 된다라는 말은 문제에 있는 거고 A를 B하고 H랑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보려고요.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 몇 가지냐면 2가지가 되겠죠. 그쵸? 맞죠? 왜냐면 요 하트나 동그라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얘는 지금 A를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그럼 이 둘 뺀 나머지 하나가 되겠죠? C에 대해서 하나. 그래서 C는 무조건 지금 이렇게 된 경우에는 남은 하나가 와야 돼요. 그럼 D도 어떻죠? D도 마찬가지로 1가지야. 지금 얘네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 비한 1가지. D까지 됐죠? 그래서 D 하고 나서 이제 G로 올게요. 이제 G는 얘네 둘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G에 대한 선택권 또 1가지. 그럼 G가 막 이런 거 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 F는 B하고 G에 들어오는 게 다른 색이니까 그거 피해서 또 1가지. 됐나요? 그래서 지금 F까지 결정을 해줬어요.
이 부분은 끝났어. 그러고 나면 2하고 i는 어때요? 2하고 i는 자 2도 f만 피해서 가면 되니까 두 가지. i도 h만 피해서 가면 되니까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됐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이렇게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누가 고정을 한 상태였냐면 B하고 H는 같은 색으로 고정을 한 상태에서 A에 B하고 H랑 같은 색이 들어가는 경우, 자, B하고 H를 고정한 상태에서 A에 B하고 H와 다른 색이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얘가 각각 8가지씩 나왔죠. 그쵸? 그래서 총 16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뭐 해줘야 되냐면, 자,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B하고 H의 색깔 정해주지 않고 시작했죠. 그쵸? 자, B하고 H가 같은 색인데 그 BH가 빨간색으로 고정이 될 수 있고 주황색으로 고정이 될 수 있고 또는 노란색으로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총 3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는 48가지가 되겠고 1번의 답은 살펴볼까요?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다음 2번 문제. 바나나 우유 8개, 딸기 우유 2개, 초코 우유 1개, 흰 우유 1개를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 A, B, C, D에 3개씩 넣으려고 한다. 자, 주머니가 총 4개네요. 주머니가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 D 주머니 총 4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3개씩 담을 거고 지금 우유는 뭐 이런 종류가 있대요. 지금 보니까 바나나 우유가 3개 들어가는 주머니와 1개 들어가는 주머니가 각각 하나씩 있대요. 자, 어떤 식이냐면 뭐 여기에 바나나 우유가 뭐 3개가 들어갔고 바나나 우유가 뭐 하나가 들어갔고 이런 주머니가 하나씩 있대요. 그럼 다른 주머니에는 바나나 우유가 1개거나 3개면 안 되죠. 그쵸? 왜냐면 3개짜리, 하나짜리 무조건 1개씩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바나나 8개 중 3개 하나를 뺀 남은 4개는 3개로는 나눠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어떻게 되죠? 자, 바나나, 아이고, 2개. 2개 무조건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됐나요? 이해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개수의 그 바나나 우유를 먼저 이제 고정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렇다면 일단 요거부터 정할까요? 자, 바나나 우유 3개 들어갈 주머니 선택해주면 4가지. 그럼 남은 3개 중에 바나나 우유 하나 들어갈 주머니를 선택. 됐나요? 그리고 나면 자, 예를 들어 여기 3개 여기 하나 들어갔다면 무조건 여기 둘둘 들어가는 거고 우유 구분 안 하니까 이 경우의 수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남은 두 주머니에 바나나 2개씩 들어간 거예요. 각각.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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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이렇게. 자, 바나나 우유 끝났어요. 됐죠?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곱할 거고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게요. 그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남은 딸기 2개와 초코우유 하나와 흰우유 하나 얘네들을 넣어줘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끝난 데는 어디예요? 지금 이 주머니는 이제 끝났어. 빼고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나머지를 채울 때는 누가 문제냐면 개수가 2개인 딸기 우유 2개가 문제네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딸기 우유 2개가 한 개의 바구니에 동시에 들어가는 한 개의 주머니에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 얘네가 어디로 가는 경우죠? 여기로 슉 들어가. 그럼 여기 넣어줬으니까 얘도 끝났죠? 그럼 남은 초코 흰을 여기에다가 나열해주면 되니까 그냥 2팩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플러스 지금 뭘 했냐면 처음에는 딸기우유 2개가 같은 바구니로 들어가는 요 경우를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뭐 생각할 거냐면 이제 딸기우유 2개가 이제 바구니 2개 다른 주머니로 나누어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 경우는 자, 딸기우유 2개가 C하고 D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냥 한 가지죠. 그쵸? 그러면 여기 딸기 들어가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요? 얘 하나 딸기 들어가고 여기 하나 들어가면 무조건 초코랑 흰 우유는
지금 바나나 우유 하나 있는 주머니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그냥 한 가지죠. 딸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초코 흰 1로 들어가니까 됐죠? 이제 거기에다가 또 마지막에 이번에는 딸기 우유를 하나는 여기 넣어주고 요 하나는 여기 넣어줄게요. 둘 중에 하나에. 여기 하나 들어가고, 맞죠? 그러니까 딸기 우유 2개를 여기 하나 넣고 그 다음 여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자, 둘 중에 하나 딸기가 들어간 바구니는 끝난 거죠. 그쵸? 3개가 찼으니까. 그리고 딸기 우유 여기 하나 넣어줬고, 그럼 여기 바나나 딸기, 여기는 바나나 있으니까 남은 초코랑 흰 우유를 여기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이해되죠? 그럼 초코랑 흰 우유를 요 두 주머니에다가 나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자, 이거 쭉 계산해주면 12 곱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 그래서 12 곱하기 7이 돼서 84가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바나나 우유 먼저 나눠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주머니를 3개씩 채워갈 건데, 자, 딸기 우유 2개를 한 주머니에 넣는 경우, 그리고 딸기 우유 2개를 이제 서로 다른 주머니에다 나누어 넣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8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채연이는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을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게 수학 수특이라 그런지 수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단,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하루는 영어를 반드시 공부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냐면, 수학을 3일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자, 수학을 3일 연속, 두 번째 4일 연속, 이제 세 번째는 5일 연속, 다음 네 번째 수학을 6일 연속. 이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쵸? 왜냐면 영어를 적어도 하루 하니까 일주일 내내 수학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학을 3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 자, 수학을 3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일단은, 자, 처음 앞에 3일 수학을 연속으로 했어. 그럼 3일만 연속으로 할 거니까 가운데는 반드시 영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 이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죠. 영어, 수학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가 돼도 수학은 3일 연속이니까 문제 없죠. 그래서 이 경우가 2의 세제곱이 되겠어요. 됐나요? 왜냐면 영수 이렇게 세주면 되죠. 됐죠? 그리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서 수학을 3일 연속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런 경우 지금 이쪽 왼쪽에서 처음 3일을 수학 하는 경우, 자, 마지막 3일을 수학 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될 텐데, 그쵸? 왜냐면 이쪽에 수수수, 이쪽에 수수수. 단 하나는 빼야 돼요. 왜냐면 우리 요거 수수수, 요거 수수수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 더 셌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가 16 빼기 1이 되니까 여기 15가지 나오겠죠. 그쵸? 다음, 자, 수학을 연속으로 하는데 이 중간, 뭐 여기서 이렇게 수수수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수수수 하거나 뭐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수학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양쪽, 여기는 뭘 해야 돼요? 여기 영어? 수학을 3일만 연속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긴 영어를 해주고, 나머지 이틀은 뭘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나머지 이틀에 대해서는 수학영어 곱하기 수학영어 2 곱하기 2가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런 게, 자, 가운데에 수학 3일 들어가는 게 이렇게 3개. 하나, 자, 이렇게 3개, 수수수, 둘, 셋. 3가지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자, 4 곱하기 3, 12. 12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 수학을 3일 연달아 공부하는 경우 15가지와 12가지 나왔어요. 다음 수학을 4일 연달아 하는 경우, 이 경우도 수학을 4일 연달아.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수학 이렇게 사이드에서 수학을 4일 연달아 하는 경우, 여긴 반드시 영어고, 여기는 뭐든 상관없죠. 영수. 그래서 2의 제곱인데 곱하기 이번에도
2를 할 거예요. 왜 때문이냐면 자 이렇게 수수수수 왼쪽에서 수수수수와 자 오른쪽에서 수수수수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이 경우에 뺄 건 없어요. 왜냐면 자 첫 번째는 여기 수수수하고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영수 2의 세제곱을 했고 곱하기 2를 함으로써 이쪽에 수수수 고정하고 영어 고정 여기 영수 이렇게 셌기 때문에 지금 수수수영 수수수를 2번이나 셌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뺐는데 여기는 그런 경우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수학을 4일 연달아 할 건데 요 가운데서 하는 경우 수수수수 이렇게 되면 자 여기 반드시 영어 여기도 영어예요. 맞죠? 4일만 연속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영어 또는 수학이니까 자 2가지가 되겠죠. 이런 게 몇 개 있냐면 자 가운데 이렇게 수수수수 요렇게 수수수수 줄 2가지가 생기죠. 곱하기 2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8하고 4하고 자 수학을 4일 연달아 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5일 연달아 하는 경우의 수 5일 연달아 하는 경우의 수 지금 이렇게 사이드에서 수학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반드시 영어 그리고 여기는 영어 오든 수학 오든이니까 여기 2가지죠. 그쵸? 맞죠? 대신에 지금 끝에 왼쪽 끝에서 수수수수가 있고 오른쪽 끝에서 수수수수가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4가지가 돼요. 됐죠? 다음 가운데에서 수학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기 반드시 영어 여기도 영어죠. 그쵸? 왜냐하면 5일만 연속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영어 이 경우는 딱 1가지가 나와요. 됐나요? 다음 수학을 6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자 수학하고 마지막 날 영어 하는 거 요거 1가지랑 반대로 요렇게 수수수수수하고 수하고 여기 영어 하는 거 2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총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자 수학 3이라는 거 15 더하기 12는 27 플러스 수학 4일 연속으로 하는 거 8 플러스 4라 12 더하기 수학 5일 연속으로 하는 거 4 플러스 1 5 수학을 6일 연속으로 공부하는 거 2 계산해주면 자 요까지가 39 플러스 7이 되므로 총 46까지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A, B, C, D, E, F, G의 7명의 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원탁이니까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볼 거고 자, 조건을 볼게요.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하고 시계 방향으로 2번부터 7번까지를 차례로 자리의 번호를 정한대요. 그럼 정해보면 이렇게 두고 1, 2, 3, 4, 5, 6, 7 이렇게 정해놓고 A는 1번에 앉혔어요. 그 다음 지금 나에서 보니까 B는 5번에 앉혀라. 그 다음 다 A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에는 D 또는 E 또는 F 중에서 앉고 D, E, F 중에 앉고 C 바로 옆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에는 D, E, F 중에서 앉는다. 자, A하고 C에 대한 조건을 줬는데 C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죠. 그쵸? 얘가 중요하죠. C의 위치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C의 위치를 그럼 나눠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C가 A 옆에 앉는 경우 E 또는 7에 앉는 경우 C를 앉혀볼까요? 일단 여기 앉혀볼까요? 이렇게 앉으면 D, E, F 중에서 적어도 한 자리에 D, E, F 그럼 봐봐요. A 옆자리는 바로 옆자리는 7번 하나 남았고 C 옆자리는 3번 하나 남았어요. 그쵸? 그럼 얘 둘 다 D, E, F 중 적어도 하나랑 이웃하고 있어야 된다. 이 소리니까 다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D, E, F 중에 앉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 가볼까요? 여기 앉을 수 있는 애 얘네 셋 중에 하나 3 그럼 여기는 그 남은 둘 중에 하나 됐죠? 그럼 여기 지금 앉혔으니까 2자리가 남았고 2자리는 그냥 남은 애들 앉으면 되겠죠. 그쵸?
요런 경우가 두 가지예요. 왜냐면 C가 지금 2번에 앉는 경우를 셌는데 7번에 앉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죠? 요걸 먼저 계산을 해놓으면 6, 4, 24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됐죠?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C가 A하고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하고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 C가 여기나 여기 앉는 게 아니죠? 3, 4, 6 중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4하고 6은 B하고 이웃하게 되니까 이건 또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볼 거냐면 일단은 C가 여기 앉는 경우 3자리에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C가 여기 앉았어요. 이번엔 C가 여기 앉았으면 그림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 여기다가 왜냐면 헷갈리죠. 그냥 이렇게 보려니까. 자, 1, 2, 3, 4, 5, 6, 7이 있고 지금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냐면 A 앉았고 5번에 B 앉았고 C가 이번에 3번에 앉았어요. 이 경우 A 바로 옆자리, C 바로 옆자리 중 한 자리에 D, E, F 중에서 누군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남은 자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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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앉든 봐봐요. 이렇게 셋이 앉아도 C하고도 C 옆에도 앉고 A 옆에도 앉게 되고, 뭐 이렇게 셋이 앉아도 A 옆에도 C 옆에도 앉게 되고, 뭐 어떻게 앉든 A 옆에 D, E, F 중에 하나, C 옆에 D, E, F 중에 하나 앉게 돼요. 그쵸? 그럼 이 경우에는 A, B, C 앉혀놓고 남은 4개 그냥 돌려서 앉혀주기만 하면 되네요. 그럼 24가지.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C가 3에 앉는 경우에는 남은 2, 4, 6, 7 자리에 D, E, F, G를 어떻게 나열하여도 A 또는 A와 C 바로 옆자리에는 D 또는 E 또는 F가 적어도 한 명은 앉게 된다. 이 소리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이번에도 이제 C가 앉는 경우에 대해서 볼 건데, 첫 번째는 C가 A 옆에 앉는 경우, 이제 두 번째는 C가 A 옆에도 B 옆에도 앉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C가 B 옆에 앉는 경우예요. 얘도 그림을 그려서 볼 거고, 자, C가 B 옆자리. B 옆자리니까 이제 4 또는 6에 앉는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고,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림이 있고, 1, 2, 3, 4, 5, 6, 7번에 좌석이 있고, A가 여기 앉아있고, B가 여기 앉아있고, C가 4 또는 6이니까 C 여기다 고정을 한번 해볼까요? 됐죠? 이때는 남은 자리가 이렇게 4개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만 빼고는 지금 다 조건을 만족하게 되냐면 DEF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빼고는 다 전부 다 조건을 만족해요. 왜냐면 이렇게 앉게 되면 DEF가 이렇게 앉게 되면 C 옆에 DEF가 없죠. 그쵸? 근데 이렇게 앉는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A하고 C 옆에 D 또는 E 또는 F 중 적어도 하나가 오게 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 그냥 남은 아이 4명이 이 자리에 앉게 되는 전체 4팩토리얼의 경우의 수에서 DEF가 이 자리에 앉게 되는 DEF를 이 자리에 앉히고 남은 하나가 이 자리에 앉는 이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다 조건을 만족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두 가지네요. 왜냐면 자 C가 4번에 앉는 경우와 6번에 앉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얘를 생각해보면 24 빼기 6 곱하기 2가 되니까 여기서 3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자 1번에서 나온 24, 2번에서 나온 24, 3번에서 나온 36 요걸 더해서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4 더하기 24 더하기 36 해주시면 48 플러스 36이 되니까 8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던 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